과연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아마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가 텐데크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부동산 투자와 그리고 주식 투자, 부동산에는 아파트 청약이 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라고 만약에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부동산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동산을 23살 때부터 지금 42살인 지금까지도 부동산 투자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제가 사업이나 시행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강의라든가 컨설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그래도 투자함에 있어서 돈을 버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닌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돈을 버는 데는, 큰 돈을 버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저희 생각이 아니라 이제 김승호 회장님의 쓰신 서술하신 책인 그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큰 돈을 버는 방법. 그런데 이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책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생각의 비밀이라든가 돈의 속성 같은 책은 저한테 많은 동기부여를 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세 가지의 돈을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상속을 받는 방법이에요. 상속을 받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권에 당첨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을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만이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인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는 방법이란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죠.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지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복권 같은 경우에도 복권을 내가 살 수는 있지만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권을 통해서, 내가 로또를 통해서 당첨이 돼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로또에 10억, 20억의 금액이 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아파트 한 채 가격밖에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큰 부를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김승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세 번째 얘기를 좀 주안점을 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깊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하거나 아니면 점포를 임대차 계약을 해서 거기서 상품을 팔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이라면, 간접 사업은 그렇게 잘 운영을 하는 회사를 사는 겁니다. 즉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식. 그 주식을 사는 거고, 그 주식을 내가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들이 커가면 나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주식에서 주는 배당금을 가지고 배당 이익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주식 수를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김승호 회장님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께서 그 책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젊었을 때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돈이 아무것도 없고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우리나라 또는 세계의 인류 기업들의 주식들을 사서 계속해서 모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코스피 지수가 너무나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튜브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주를 다루지만,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방법들은 부동산은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리고 주식도 지금 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가상화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PL 채권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것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관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의미 있는 돈과 의미 없는 돈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돈과 의미 없는 돈.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미 있는 돈은 절대 위험 자산인 주식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데 투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 있는 돈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만들어낸 단어예요. 의미 있는 돈. 이 의미 있는 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서 내 아이들하고 살 집의 계약금인 3천만 원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걸 주식을 통해서 모았던 뭘 통해서 모았던 3천만 원 적금을 통해서 모아놨으면 이 돈은 의미 있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명확하게 써야 될 돈이고 이 돈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야 되는 돈이죠. 그러면 이 의미 있는 돈을 사람들은 주식에 넣어놓습니다. 넣어놓게 됐을 때 리스크가 발생해서 주식의 가격이 올 초처럼 하락을 하게 된다면 두려워서 이 돈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 돈을 뽑기 때문에 3천만 원이 하락해서 2천만 원이나 1천만 원의 돈을 뽑게 되는 거예요. 환가를 하게 되면은 이 의미 있는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미 있는 돈 같은 경우에 내가 뚜렷한 목표가 있고 자산을 살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이 돈은 내가 안정적으로 모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젊으신 분들한테 주식을 막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적금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종잣돈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돈이 의미 있는 돈이 되고 그 의미 있는 돈을 통해서 부동산의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가져오게 되거나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 의미 있는 돈을 부동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넣는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신문기사 같은 데서 나왔던 결혼하려고 모아둔 자금. 이 돈은 의미 있는 돈이죠.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 혼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세금 보증금을 하기 위해서 모은 의미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 있는 돈을 주식 투자에 넣는다? 가상화폐에 넣는다? 그러게 됐을 때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과 주식 중에 만약에 둘 중에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주식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 주식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리스크가 많이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부동산은 내 집이라고 하는 건 리스크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야 하는 집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미 있는 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보다 더 옳은 투자의 재테크 수단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돈까지 부여해서 넣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저는 가상화폐를 채굴까지 다 해봤고 실제로 가상화폐를 오랜 기간 동안 채굴도 해보고 많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은 제가 가상화폐를 지금도 투자하고 있고 그 가상화폐에 들어가 있는 돈은 의미 없는 돈을 제가 넣어놨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국내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그런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많이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투입된 돈이 저한테는 의미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잃어도 그만인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돈을 통해서 내가 사치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에 제가 주식을 지금 사서 우량주들을 모으고 그리고 배당주를 중점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두 개씩 늘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거를 늘려가면서 제가 아내한테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식은 절대로 빼지 않는 돈이고 60살이 됐을 때 우리가 노후에 쓸 돈이다. 노후에 이 주식의 배당금을 통해서 또는 이 주식이 많이 오르게 되는 시점이 된다면 이 주식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만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내가 오빠 주식이 얼마 올랐어요? 지금 얼마 올랐는데 우리 돈이 얼마나 돼요? 이런 거 한 번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주식 계좌에 아내는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주식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잘 몰라요. 잘 확인을 안 합니다. 일정 부분이 돼서 매달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됐을 때는 일정 부분 제가 여유되는 돈은 일단은 제가 그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돈은 따로 빼놓고 그 외의 돈은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왔을 때 주식으로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의미 없는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만약에 반토막으로 떨어졌던 반토막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많이 떨어졌던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주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주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잘 됐다. 지금 주식을 좀 더 사놓을 수 있겠구나. 주수를 좀 늘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수를 늘렸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영상을 제가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영상으로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그런 무조건 사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기 때문에 저는 양면성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과 주식 두 개 다 가져가야 되지만, 진짜 두 개를 놓고 하나만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주식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은 리스크가 큰 만큼 주식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면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를 이룰 수 있고, 이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잉여 자금들이 생기게 됐을 때 그 의미 없는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의미 없는 돈이라고 하는 건 돈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내가 뚜렷이 쓸 목적이 없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없는 돈이 생기게 됐을 때는 주식이나 또 여타 다른 그런 것들로 내가 투자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의미 있는 돈을 주식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잣돈이라고 하는 것, 부동산에서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부동산에서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잣돈 같은 경우에 이 종잣돈을 늘리기 위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한다?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코스피 지수가 좋아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괜찮은데 가격이 반토막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이 돈을,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웠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현금을 가용해서 그러한 주택들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때 가용할 현금이 이 현금 자산에 주식에 들어가서 반토막이 나 있다면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적금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적금을 왜 들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의미 있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적금을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실물 인플레이션만큼 그 적금을 드는 것 자체가 이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돈을 쌓아감으로써 저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성취감들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돈을 의미 있는 돈으로 쓰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잉여자금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의미 없는 돈인 것들은 주식에 넣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계좌 펴봤어요. 펴봤는데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난데 이런 것들을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진짜 신경 안 씁니다. 절대 주식이 뭐 올랐다? 10% 올랐다? 5% 떨어졌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은 나한테 필요 없는 돈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믿는 것은 부동산과 똑같이 내가 우량주, 믿을 수 있는 주식을 매입하게 됐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매입하게 됐다면 이 자산의 가치들은 올라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부분을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이 자본 시장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과 주식, 이 투자의 방안들을 봤을 때 이 투자의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골고루 가져가는 게 맞아요. 둘 중에 만약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부동산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주식을 선택하는 게 맞지만, 이 주식은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의미 없는 돈의 일부를 넣어가지고 내가 장기 플랜의 목적을 가지고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없는 주식은 사는 게 아니에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투자를 했을 때 가상화폐를 공부를 많이 하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가상화폐는 절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는 이 IT 쪽도 그렇고 너무나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시대의 흐름은 알 수가 있지만, 가상화폐를 내가 이해해가지고 부동산처럼 부를 계속 늘리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가상화폐를 투자하게 된다면 어디에 투자할까? 그건 간단한 거예요. 누구나가 다 갖고 싶은 1등, 2등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미 없는 돈을. 뭐 듣지도 못한, 잡주라 그러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가상화폐에 투자한다? 일확천금을 놀리는 투기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그 코인들이 하락을 맞으면서 재산이 반의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상화폐 이런 건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지 마세요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일부 소량만 공부하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하신다면은 정말 1등, 2등, 3등 누구나 다 알만한 코인을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경험사만 사보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60세라고 했죠. 와이프한테 60세가 됐을 때 이 주식을 내가 여기 있는 돈을 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거를 환가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의미 없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입 비용을 뭐 그렇게 많이 아주 늘리지도 않지만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제가 이거를 환가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제 채널을 보시고 부동산만 너무 집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열어 두셔야 됩니다. 항상 양면성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만 가지고 야 그래 부동산이 올인이야, 부동산이 끝이야, 내가 주식 투자해 가지고 옛날에 반토막 났어, 주식은 끝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건데, 그 주식 투자에 만약에 실패를 하신 분들이라면 중간에 주가가 올랐는데도 오르기 전에 팔았다던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주식을 샀다던가, 아니면 단기간에 주식으로 뭔가 투기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아닌 아무도 모르는 주식들을 샀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리고 그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주식을 통해서도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제가 조금 두려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고 맨날 그 주가들이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올라타거든요. 그랬을 때 이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자기 자산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 돈을 주식을 팔아서 마이너스를 수익 계좌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 전에 올렸던 주식에 대한 영상은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지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무리해가지고 의미 있는 돈을 넣지는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이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돈이 많이 들죠. 뭐 계약금 같은 경우에 10%를 넣게 되면 4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까지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내가 돈을 좀 불려보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식으로 돈을 불려보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익을 운 좋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조심히 하셔야 될 것은, 그 달콤한 조그만의 수익, 단기간의 수익이 여러분들을 패가망신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단기간에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신용대출을 끌어가지고 1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2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더 많은 투자들을 해가지고, 리스크 많은 투자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지금 부동산도 지금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주식도 긍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량으로 조금씩 모아가면 됩니다. 한 주, 두 주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그런 뭐 무엇을 모은다, 취미로 무엇을 모은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하나씩 모아가는 개념으로, 뭐 예를 들어서 10년 후, 15년 후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인데 대학생이 됐을 때 대학교 등록금으로 쓰기 위해서 뭐 10년 후, 이런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주식을 조금씩 모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주식 먼저 사고, 일부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은 종잣돈을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종잣돈을 모았을 때 이 돈이 늘려가면서 의미 있는 돈, 내가 청약을 해가지고 청약을 만약에 신청했을 때 계약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들어오는 자본이, 돈이 얼마 안 된다, 월급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주식에 넣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의미 있는 돈을 만든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 집이라고 하는 안정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주식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종잣돈을 적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스텝 바이 스텝 형식의 그런 것들을 밟아가면서 의미 있는 돈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부동산과 주식을 편차 있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좀 많은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만드는 이런 영상들은 이제 처음에는
대본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본을 제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대본의 틀에 갇히게 되니까 내가 나중에 할 얘기들을 못하고 생각의 틀에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 제가 그냥 어떠한 영상을 다루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날 것으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가 누구한테 듣고 보고 배우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 있는 것들을 그냥 토대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편집자분이 이거를 잘 융화시켜가지고 편집은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과 주식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 역시도 주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는 이 주식을 선택하는 게 맞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내 집 마련 정도는 이 의미 있는 돈을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돈을 만들어서 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우선 집중하고 몰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 집이 없으신 분들도 지금 뭐 피터 린치의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달걀 이론을 본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책을. 물론 책을 많이 보고 주식을 공부하면 좋죠. 좋은데 이 첫 번째로 의미 있는 돈을 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하게 됐을 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본이 쌓이게 됐을 때 이렇게 배당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주식의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내 자산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재밌어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투트랙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주변에도 만나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들을 듣는데 저는 지금도 제 서재에 볼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책 같은 경우에도 생각나면 바로바로 주문을 합니다. 제가 읽지 않아도 이 책 읽어야겠다 생각하면 바로바로 주문을 해가지고 제 서재에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 책을 하나하나 제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독파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을 책들이 아직도 너무나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계속 보지만 지금같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만약에 할 게 없다 그런 분들은 이런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과도하게 코스피 시장이 너무 치고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의미 있는 돈을 절대로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의미 있는 돈을 이 주식시장에 넣었다가 반토막이 나서 인생에 정말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될 거를 10년, 20년 돌아가게 되는 인생의 뼈저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 봤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주식만 할 거야. 나는 부동산만 할 거야.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과 주식을 같이 가져가는 게 이 인생을 살면서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비율은 여러분들이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7대 3이냐 뭐 6대 4냐 이거는 비율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것에 비중을 더 높게 두고 그런 부분들을 나누시면 되시되 부동산과 주식을 절대 편향적인 시각으로 폭락론자는 폭락만 할 거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아예 안 합니다. 내 집 마련 아예 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양쪽의 시야들을 조금 넓게 좀 보시면서 다각화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향후에도 이런 주식에 관련된 영상이나 제가 뭐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채널이 너무 커가다 보니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얘기들도 어쩌면 더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도 이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종잣돈을 모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될지도 제 생각을 공유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